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지 않은 국군입니다. 7월 11일 오전 10시 59분이네요. 오늘 유튜브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오늘 새로운 내용 올라온 거는 그런 거네요. 제가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브라질 얘기가 자꾸 나와요. 저는 이제 브라질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저는 뭐 우리나라 정치도 관심 없었던 놈이 뭐 네, 아무튼 그런데 브라질 상황이 지금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가 봐요. 몰랐었습니다. 뭐 룰라 대통령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뭐 전혀 뭐 관심이 없었죠. 그러고 보니 이번에 G7에서 이재명 당선자가 거의 유일하게 아는 척했던 그 사람이 룰라 대통령이었어요. 둘이 지금 보니까 거의 비슷한 케이스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좌파 우파라는 말이 지금 있는데,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좌파 우파의 개념은 알고 있었죠. 그 말이 뜻하는 바는 대충은 잘 원래 관심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충만.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요즘에 와서 쭉 유튜브 보고 하니까 요즘에 쓰이는 좌파 우파라는 단어는 말 뜻이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요. 뜻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혀 지금 좌파 우파라는 말은 좀 뭐랄까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차라리 반칙파, 정의파 이런 표현으로 저는 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인간 세계에 완벽한 정의라는 게 있겠습니까? 깊이 들어가면 그렇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정의파, 반칙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주로 드리는 게 이 영상이고, 정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정치 채널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내용이죠. 잘난 체를 좀 한번 하자면, 다룰 수 없는 내용이죠. 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얘기할 수 없어요. 이해가 있어야 얘기를 하죠. 잘난 체한 노군입니다. 머리 좋은 노군.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이해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잘난 체하는 노군입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반칙파, 정의파라는 개념은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좌파 우파 이 말이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요. 이게 뜻이 달라져 있어가지고 벌써. 지금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소위 지금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반칙파들이에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반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막 하고 사기도 막 치고.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자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무슨 소비 쿠폰을 나눠준다 그러는데, 그거 나눠주는 이유 제가 보기엔 말이죠, 그거 나눠주다 보면 거기에 자기들이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해먹을 수 있는 돈이 굉장히 거기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그거를 소비 쿠폰을 국민한테 나눠줄 때 그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과정 중에 중간에 그 부패한 공무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 뜯어먹기가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소비 쿠폰이라는 게 그러기 쉽게 그게 디자인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을 잘하면 뜯어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딱 투명하게 딱 디자인을 해놓으면 웬만한 부패한 사람들도 그걸 건드렸다가는 이거 내가 들키겠는데, 잡히겠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하게끔 디자인할 수 있어요. 근데 소비 쿠폰 뭐 이런 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건 뭐 너무나 그 부정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로 디자인된 거죠. 제가 보기엔 의도적으로 그렇게 디자인한 겁니다. 그게 반칙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갖고 뭐 뒷돈 챙기고 뭐 이렇게 쉽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돈이. 이게 실제로 그 25만 원이 다 나눠졌는지 확인이 잘 안 되게끔, 그럼 쥐들 뒷주머니로 들어가도 아무도 잘 모르게끔 그렇게 디자인돼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죠. 현실에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반칙파들이 많아요, 사람들 중에. 근데 또 반대로 정의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전 세계는 반칙파와 정의파가 세계대전을 일으킨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늘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반 정치 채널에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내용들을 늘 말씀드리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중국이라는 반칙파와 미국이라는 정의파가 붙은 거예요. 물론 상대적인 개념이죠. 완벽한 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 세계에. 그렇지만 꽤 차이가 커요. 중국이 하는 짓은 뭐 1대1로다 뭐 이래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의 비공식적으로 침투해가지고 양아치 짓이죠. 남의 나라에 이래. 그것도 대놓고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들어가가지고 부정선거 이런 거 일으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반칙파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트럼프는 그거를 겪은 사람이고요. 미국에서도 그 짓을 했어요. 중국이 덩치가 크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짓을 한 거죠, 사실은. 왜? 미국은 엄청 초강대국이었거든요. 중국은 사실은 최근에 좀 더 커졌지만 뭐 경제력도 좀 생겼지만 그전에는 경제력 자체가 없으니까 인구는 대국이지만 별로 그렇게 뭐 주목받지 못한 나라였는데 미국하고는 아주 대적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차이가 있었는데 최근에 한 20년간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중국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미국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른 약소국들을 몰래 이렇게 뒤에서 막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다 반칙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었어요. 왜? 중국 딱 조그만 나라들이니까 힘없는 나라들이니까 잘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미국까지 걷는 거예요. 그게 9년 전에. 근데 말입니다. 야, 그게 왕후닝이라는 자가 참 똑똑하긴 똑똑한가 봐요. 그 최종 배우의 왕후닝이가 있대요. 머리가 그걸 다 이해해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아주 자주 말씀을 드려야 될 얘기인데 아무튼 뭐 오늘 영상에서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왕후닝이라는 자가 이제 그런 뭐 이 여러 가지를 이해하고 머리가 좋아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그 장자방이라 불릴만 해요. 네, 근데 양아치예요, 문제는. 그런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삼국지에서도 조조가 있고 유비가 있잖아요. 근데 삼국지는 이제 픽션입니다, 사실은. 거의 대체적으로 다 픽션이잖아요, 그게.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은 그게 뭐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닐 거예요. 아무튼 그 삼국지에서 나오는 내용은 조조가 있고 유비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유비가 정의파고 조조가 반칙파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해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은 이 굉장히 정의파고 굉장히 반칙파예요. 반칙이 심해요. 지금 현재 중국은 시진핑하고 그 왕후닝 이런 자들은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남의 나라 부정선거 막 뒤에 가서 조작하고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될 짓이잖아요. 미국은 어떤 태도냐? 지금 브라질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를 보면 웬간하면은 내정 간섭은 안 하겠다. 니네 나라 일이다. 이런 거예요. 그게 신사적이죠. 원래 그래서 이제 미국이 원래 기본 입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자체가 신사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의파예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도 정의파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제사회도 결국은 인간사회의 확대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적에 지금 뭐 전 세계에 뭐 200개 가까운 나라가 있다. 뭐 200개가 넘는지 그 정도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나라들 중에 색채가 반칙파, 정의파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정의파죠. 미국도 대체적으로 정의파예요. 뭐 저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도 정의파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완벽한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상대적으로 정의파들이. 인간 세계니까 이거는. 완벽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우리가 통한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그때 당시에는 국익에 별로 도움이 물론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미국이 지네 나라 이득을 취하려고 한 거지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근데 그건 참 생각이 꼬여 있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한 측면만 있는 그런 측면이 물론 있었죠. 미국 자국의 이득에도 부합을 했겠죠,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그냥 순수하게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는 게 정의파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도와줘. 내 이득을 챙기지 않고 도와주는 게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국제사회에서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마음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오래 살아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뭐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은
이 머리 좋은 웃분이 오래 살아보니까 알겠어. 아,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구나. 제가 세상 물정 요만큼 이해했어요. 그러면 40살까지만 해도 요만큼 택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해 못했어요. 요만큼 이해한 게 차이가 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있구나. 미국이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의파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과 손잡을 수 있었던 거고, 지금 미국이 많이 도와줘서 우리나라는 경제가 많이 발전을 한 거고.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거의. 그러니까 야, 그 얘기거든요. 사람 대 사람. 야, 너도 이제 잘 살잖아. 그러면 야, 그 정도 방위비 그런 건 좀 네가 좀 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근데 그거 저쪽 사람들은 야, 그거 뭐 양아치냐, 뭐 그 돈을 받아가려고 그러냐. 그런 건 아니죠. 아무튼 그런 겁니다. 네. 아무튼 근데 중국과 미국이 그런 큰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거의 이길 뻔했죠. 시진핑이 나타나서.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갖고 지들 이제 경제 성장 좀 하고 돈 좀 생기니까 미국한테 대든 거죠. 그건 어떻게 되들었냐. 이렇게 군사력 대 군사력으로 부딪히면 지들이 깨질 게 너무 뻔하니까. 슬쩍 왕후닝 이런 자가 슬쩍 뒤에서 부정선거 일으키고, 그럼 미국도 우리가 뭐 갈라치기 하고, 미국을 갈라놓자. 그럼 지들끼리 싸우게 하자. 이거 이재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갖고 쓱 뒤로 들어가지고 방송국 장악하고. 방송국 장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왕후닝은 그걸 이해한 사람이에요. 먼저 여론 조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부정선거가 먼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럼 다 걸려요. 부정선거가 먼저 하게 되면 다 잡혀 들어가죠. 그럼 결국은 누가 했어? 그러면 왕후닝, 저 새끼 걔도 죽어요. 결국은. 그 왕후닝의 자가 머리가 좋은 거죠.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방송 장악을 해서 여론을 조작해야죠. 그 원리는 왕후닝이 머리가 좋다는 게 그걸 이해한 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해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세상은 민주주의, 그러니까 왕후닝의 시각으로 봤을 때 미국이란 나라만 보자고요.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하지만 미국이란 나라만 놓고 보자면 미국의 국민들 중에 뭐 2억 몇천인가 뭐 3억인가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한 숫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하지 못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렇잖아요. 그 미국 뭐 3억 인구가 있다면 뭐 일부만이 머리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무지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왕후닝이 보기에는 야, 근데 무지한 사람들 전부 한 표씩 갖고 있잖아. 똑똑한 사람이 뭐 10표 갖고 무식한 사람은 한 표만 준다. 그게 아니죠.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그게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맹점일 수도 있어요. 다수결. 다수결이라는 건 다 한 표씩 갖고 있다. 아무리 무지랭이라도. 그거를 왕후닝은 간파한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들어야 되는 생각은 당연히 그럼 언론이네. 근데 전에도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인류가 발전하다 보니까는 중앙방송이라는 게 생겨났고 그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CNN이나 이런 데서 한번 방송을 때리면 그걸 한 번에 보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뭐 몇천만 명씩 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의. 미국 전체 인구가 3억이니까 1000만 이상 막 몇천만씩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10년 전만 해도 CNN에서 방송하는 내용을 거의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미국 국민들도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지금 MBC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MBC에서 방송하는 건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들을 탓할 수도 없는 게 MBC에서 하는 건 나머지 방송도 있잖아요. 연애오락 유재석 나와서 뭐 재밌는 얘기하고 뭐 동물의 왕국하고 좋은 내용 다 방송하는데 뉴스만 하면은 이상한 내용을 방송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구분해요? 그거를 왕후닝이 파악한 거죠. 머리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돈 들여서 전쟁할 필요 뭐 있느냐. 탱크 뭐 전투기 뭐 이런 거 뭐하러 쓰느냐. 사람만 다치고 뭐 해봐야 우리가 무조건 지는데 뭐 그거 말고 좋은 방법이 있다. 미국 민주주의 국가 아니냐. 투표로 대통령 뽑는 나라 아니냐. 그러면 뭐 그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방송국 장악이다. 여론 조작이다. 네, 거기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뒷돈 대면서 이제 그 작업을 한 거죠. 그러면 꽤 오래됐겠죠. 한 20년은 됐겠죠. 밑작업까지 치면 최소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미국까지 건드려서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근데 트럼프가 나타났어요. 트럼프가 안 나타났으면 미국은 거의
중국의 의도대로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타났으면 우리나라도 아무리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도와줘도 힘들었어요. 네. 참 적재적소에 늘 그런 인물들이 나타난다는 건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너무나 그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살면서. 그래서 이제 늘, 그냥 하늘이 개입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지금은.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실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거고. 근데 브라질도 똑같더라고요, 지금. 거기 지금 룰라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이 꼭 우리나라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트럼프나 보소나른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보소나른가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윤석열 대통령 다 통하는 사람들, 정의파들은 다 통해요. 뭔가 마음 깊은 곳에서 통하는 게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이제 반칙파들은 그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자기들은 안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통하지 않거든요. 자기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전혀 모르는 남끼리도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손해보면서 저 사람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그럼 이제 지 것만 챙기죠. 지 식구, 지 가족, 그 다음에 지가 속해 있는 그 단체. 그것만 챙기려고 해요. 남이 다른 쪽이 무슨 손해를 보든 말든 상관 안 해요. 그냥 반칙파니까. 우리 편만 이득을 보면 된다, 이거. 그게 더 쪼개지면 나만 이득을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반칙파들이.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게 물론 이렇게 딱 구분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애매한 사람들도 있고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양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친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반칙파의 저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극좌, 이쪽에서 이쪽으로 있는 사람들이 극우. 그러니까 극우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뭐랄까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 지금 단어를 뭐라고 이게 하다 보면 지금 사용하는 좌파 우파의 개념과는 극우 이런 단어의 개념과는 완전히 상반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사용하는 극우라는 개념은 그런 겁니다. 늘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영상에서 물론 정치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치에 관련된 이슈들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건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고요. 근데 이것이 기존의 정치 채널과 많이 구분된다는 것은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 채널도 이런 얘기를 하는 채널은 아직 못 봤어요, 저는. 사실 그거는 어려운 얘기예요. 저는 할 수 있죠. 잘난 체 하니까. 잘난 체 하는 웃군이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